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 는 괴담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귀신 같은 것에는 전혀 겁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겁없이 짐을 챙겨 그 마을로 향했다. 그 마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외진 곳에 있었다. 도착한 날은 유달리 어두운 저녁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 특유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고 나는 그 묘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나는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던 잊혀진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외곽, 쓰러져 가는 건물들 사이로 욱뚝 서 있는 그 아파트는 확실히 뭔가 이상했다. 오래되어 벗겨진 페인트와 몇몇 부서진 창문들은 그곳이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이끌림을 느끼며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부는 어둡고 불길한 느낌이 감돌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각 층을 꼼꼼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텅 빈 복도를 지나며 이상하게도 문이 살짝 열린 한 방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고 모든 사진은 한 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은 몹시 슬퍼 보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방 안에 낡은 테이프 레코더가 놓여 있었다는 것. 호기심으로 나는 그것을 재생했다. 화이트 노이즈와 함께 들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음성이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고 급하게 방을 빠져나왔다. 급히 계단을 내려갔지만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문이 살며시 열려 있었다. 어쩐지 모를 힘에 이끌리듯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마치 다른 힘에 조종 당하듯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하는 끝없는 복도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걸으며 나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마주쳤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뒤에서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사진 속 사람들이었고 나를 향해 말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나는 그대로 잠시 제자리에 멈췄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온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지만 아파트에서 벗어난 나는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을 때 그 아파트는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내가 본 것은 그저 환영이 아니었음을. 여전히 그 마을을 떠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나를 주시하고 있을 저들을.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문이 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여름 방학이 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다른 집들과 조금 떨어져 있어 밤이 되면 주변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전부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조용한 밤, 매일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바람 소리거나 혹은 멀리서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목소리와 함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창문 바로 밖에서 귓가에 속삭이듯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다. 기분 나쁜 목소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침대에 누워 몸을 움츠린 채 가만히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고 난 후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지난밤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집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을 무서워해서 건들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을 허물고 이 집을 지었다고 하더구나. 그 이후로 가끔씩 밤이 되면 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그 소리를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저는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옛 무덤에 얽힌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무덤은 사실 이름 없이 죽어간 한 아이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제대로 기려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떠도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작게나마 아이를 위한 작은 해바라기 꽃다발과 인형을 놓아두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도 아이도 두렵지 않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도 끝이 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아이가 평화를 찾았길 바라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도 항상 잊을 수 없는 여름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한적한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며 그곳의 오래된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언젠가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인기 있는 유형의 이야기는 귀신 목격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주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곤 합니다. 어느 날 밤 늦게 대학생 민수는 도서관에서 벼락치기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집까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길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유명한 좁고 어두운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골목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한 여학생이 사망했는데 그 이후로 그 여학생의 혼령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소문을 듣고 피해갔을 민수였지만 너무나 피곤했기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골목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신이 괜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이번에는 뚜렷하게 여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이르렀고 그제야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자동차가 지나가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 빛이 잠시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수는 그 순간 이전에 없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과 눈이 마주친 창백한 얼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길에서 도망치듯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수는 그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그 골목의 소문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골목을 누군가 지나가면 여학생의 혼령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어디를 가든 항상 밝은 길을 선택했고 혼자서는 절대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 10년 만에 여름을 보내기로 했다. 도시의 삭막한 생활에 지친 나는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할머니 댁은 작은 산속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전혀 발전되지 않은 장소로 이따금 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아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찾던 중 창밖을 보게 되었다. 보름달이 산 위로 떠올라 어둡지만 어렴풋이 밖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무엇인가가 보였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허리를 비정상적으로 굽히고 팔은 긴 머리를 한 사람이었다.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셨다. 그 옛날 이 마을에는 속삭이는 여인이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녀의 불행과 한이 서린 곳에서 목격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녀의 형체가 보이는 사람은 그녀의 한을 풀어줘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멀리 도시에서 돌아온 나는 그런 전설을 그저 웃어넘길 만한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 다시 그 형체는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창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나는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을 수 없었지만 점차 명확해졌다. 돌려줘. 나의 것을 돌려줘.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손잡고 그들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할머니께서도 동행해 주셨다. 산중턱에 고목 아래에 묻힌 그녀의 물건을 찾아 그녀의 한을 풀어주면 된다고 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 그곳을 파헤쳤다. 드디어 낡은 상자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 안에 물건들을 꺼내 그녀의 이름이 적힌 붉은 참과 낡은 은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날 밤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뒤돌아 조용히 산길을 따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형체를 볼 수 없었다. 여름의 끝 무렵 도시로 돌아가는 나에게 마을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지 못할 여름을 보냈다. 전설 속 이야기라 생각했던 것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의 여름 내가 본 것은 정말 전설 속에 속삭이는 여인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 언제나 그 답을 알 수 없겠지만 나는 그날 밤의 속삭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돌려줘. 나의 것을 돌려줘.